예, 안녕하세요. 2026년 4월 27일 부동산 계획 갈릴레오 정한영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중간에 흐리다고 하는데 지금 전 아직 밖에 안 나가서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조명이 하나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어떤가 모르겠어요. 뭐 어차피 공간이 되게 작은 공간이라서 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부동산에 대한 채널이니까 모든 것을 다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가 이제 뭐 아무래도 내가 다른 컨텐츠를 제가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날그날 나오는 기사로 준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단 뭐 요 기사 한번 5월 전국 아파트 19,000 1.9만 가구 19,000 가구 분양 전년도 대비 76% 분양률이 이제 좀 늘어났다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만큼 분양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떠한 식으로든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이제 기사가 쏟아집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되게 중요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이 많지가 않으면 아파트 값 올랐다라는 기사는 거의 안 나옵니다. 오히려 뭐 떨어졌다는 이야기 나왔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미분양이 많아지면 또 얘기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신규 분양, 그러니까 미분양과 또 신규 분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신규 분양이 많아지면 모든 언론들이 그리고 유튜버도 포함해가지고 파워블로거들 요즘은 뭐 파워블로거들의 위치가 위상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바이럴 마케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예,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이야기냐면 큰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값이 떨어졌다,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 저기 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떠드는 사람은 있어요. 과거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있고 그리고 뭐 앞으로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언제 커지냐면은 선거 전에나 커져요. 민주당이 특히 이제 많이 이용을 하니까 선거 전에 이제 그런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 그런 사람들 이용해서 국민들을 특히 이제 서민표를 잡겠다고 이제 많이들 이제 그 스피커를 많이 이용하죠. 하지만 아파트 값이 올랐다라는 소문이 나고 내 주변 지역에 시세가 올랐다라는 소문이 들린다 내 귀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다 정확해요. 주변에 분양을 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분양을 준비하고 있던지. 왜 그러냐면요. 아파트 값이 올랐다라는 소문을 낼 사람이 누구예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내가 소유자예요. 올랐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수고해 가면서까지 아파트 값 올랐다라고 말하지 않죠. 네, 뭐 그냥 살고 있는 거니까. 어. 그리고 뭐 꼭 올랐다라는 게 뭐 그 당장 내가 팔 생각이 없는 이상 별로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세입자들이 자기가 집을 구하러 돌아다녀 보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야, 집을 살려고 해도 비싸, 전세를 얻으려고 해도 비싸 이렇게 막 소문을 내고 기자들한테 제보하고 또 기자들이 그걸 취재를 합니까? 아닙니다. 아파트가 올랐다라는 소문이 나야 분양이 잘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분양가는 우리가 이제 그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내 마음대로 뭐 분양가를 이렇게 막 던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세대 이상 되면은 이제 공공 하여튼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분양가를 정하지도 못하고 또 분양 방식도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만 집을 팔래요. 이것도 안 됩니다. 뭐 소규모로 내가 몇 채 파는 건 돼도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분양가는 뭐 나름대로 룰에 의해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신상이 나오기 전에 이게 잘 팔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돼요? 오래된 집들이 올랐다라는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된 집이 올랐으니까 물론 그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시장에 이제 이거 올랐네 팔아볼까 뭐 이렇게 해서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래된 집이 올랐다라는 것을 올랐으니까 내가 돈 더 주고 살래요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제도가 안 됩니다. 무슨 제도가 안 되냐면 우리가 구축을 오래된 집이 10억 하던 게 15억이 됐다. 그러면 10억 할 때 7억을 대출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10억 하던 게 15억이 됐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는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그죠? 그래도 내가 5억을 더 부담해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2금융권, 3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이 아마 올랐다고 하니까 특히 상호저축은행이나 대부업에서 더 추가 대출을 해주는 거지. 최초에 분양을 할 때라든지 처음에 시세에서 그 대출을 해줬던 가장 저금리로 대출해줬던 1금융권에서는 소문은 아파트 10억짜리 15억이 됐다라고 하는데도 대출은 7억입니다. 당장 올라가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고 뭐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처럼 이제 장시간 오랫동안 시세가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인정이 되면 1금융권에서도 이제 올리는 경우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 낮게 평가를 합니다. 자체가. 그래서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런데도 올랐다는 소문이 계속 나요. 그러면 신규 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니 저 사람 분양 받았는데 분양가보다 지금 올랐대. 나는 못 샀어. 그럼 나도 뭘 기다려요? 당장 우리 밥 새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좀 기다려도 되죠. 예, 당장 노숙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사요? 신규 분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분양을 끌어내기 위해서 오래된 아파트 아니면 신규 재건축을 추진하는 쪽에서 작업을 합니다. 올랐다라는 소문은 항상 돈을 써야만이 소문이 나요. 그리고 이 돈을 쓰는 주체자들이 바로 뭐냐면 분양이나 재건축이나 뭐 이런 식으로 대규모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협력사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예, 모여가지고 그 소문을 증폭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진짜 올랐다라고 소문나면 거기가 아파트 값이 거래가 올라서 사람들이 선호가 돼서 오른 경우도 있죠. 뭐 그것은 이제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그런 큰 집단들이 예, 직원들이 돈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니까 예, 근로소득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뭐 주변의 집값도 들썩거리는 거는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들은 분양하는 곳에서 가격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쨌든 오늘 요번에 기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어떻게든 좀 분양을 해보려고 또 들썩거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르든 안 오르든 실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오래된 구축하고 신축하고 분양하고 뭘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다 신상. 나이대가 또 예, 새로 결혼하는 친구들이 집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혼부부라든지 이제 막 집을 장만하고 싶어 하는 예,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신규 분양에 대해서 그 흥행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올랐다라는 소문을 낸다는 거예요. 예, 항상.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쓰든 또 당분간 또 어디가 올랐니, 어디가 올랐니라는 소문이 또 돌아다닙니다. 왜? 그래야 아파트가 또 신규 분양이 그나마 되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떠든 지가 뭐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제 채널이 뭐 인지도가 약해서 생긴 문제니까 이제는 좀 채널의 힘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아, 자,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시각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아파트 값이 올랐다. 그럼 이 올랐다라는 소문을 누가 낼까? 예, 세입자가 내는 게 아니에요. 예, 집주인도 내는 게 아닙니다. 이 아파트 값이 올랐다라고 해야 무엇인가 이익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고 조직된 예, 어떤 하나의 그 시장 생태계, 분양 시장의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나오면 또 그런 소문들을 가장 증폭시키는 게 또 중개인들이죠. 예, 이분들은 또 그런 분위기가 또 시장이 막 활성화가 돼야 장사가 되기 때문에 내렸다라고 하는 데서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몇 해 전에 그 롱코딩 그죠? 오파카에 이렇게 기른 거 뭐라고 그래요? 롱패딩. 예, 롱패딩이 또 진짜 오래간만에 다시 유행을 했죠. 그러다가 안 팔렸죠. 안에 잘 팔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렸다라고 막 할인 판매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예,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언제 사는 거냐면 올랐다라고 할 때 삽니다. 왜? 그때가 사고 싶은 충동이 커졌을 때예요. 예. 다 유행 지난 거 할인 판매하면 사람들이 삽니까? 안 사죠. 강남의 아파트 집값이 떨어지면은 아 나도 강남에 집 사봐야지. 강남의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사고 싶어질 것 같아요?
사고 싶은 생각 안 듭니다. 아, 강남 끝났대. 이제 강남 아니래. 이제 이딴 소리 하는 거죠. 나는 실소유자니까 나는 강남 아파트 값 집 떨어지면 가서 살 거야. 실소유자 중심으로 우리가 집을 공급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거는 인간의 심리를 무시하는 진짜 잼민이 수준의 진보예요. 잼민이. 중이보다는 잼민이가 나은 것 같아요. 잼민이 진보들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아파트 값은 이제 오른다라는 기사가 쏟아진다. 분양을 하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항상 아파트 값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우, 이게 지금 뭐가 또 업데이트 메시지가 나왔는데 날파리가 날아다니고. 자,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만 녹음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